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 음이항 분포, 기하 분포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산 확률 분포 중 이항 분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항 분포는요,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던 분포고 많이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르누이 시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베르누이 시행이란 건요, 어떤 사건이 성공과 실패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될 수 있고 한 번에 시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베르누이 시행이란 것은 동전에 던져서 앞면이면 성공, 뒷면이면 실패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걸 우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통계적 실험을 독립적으로 반복 실행하는 것, 여기 이제 베르누이 시행인데 그 베르누이 시행을 1회 하는 것을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R번을 성공한다. 그런 분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딱 1회의 시행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x가 p 또는 q만 되어 있죠. 자, 1이면 성공이니까 1일 때 확률 p, 0일 때 확률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되겠죠. 성공 실패. 만일 5 이상이면 성공, 5 미만이면 실패라고 하면 성공 확률 6분의 2, 실패 확률 6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사위 던지더라도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양쪽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분포를 무슨 분포예요? 베르누이 분포고, 요 보시는 fx가 p, q 이렇게 되는 것이 베르누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쓰냐? x가 따른다 바이노미얼 있고요. 자, 1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n과 p로 들어오는데요. 요 n이 시행 횟수예요. p가 성공 확률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베르누이는 뭐다?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해서 성공 또는 실패 나누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한 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우리는 이항 분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평균과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항상 평균은 뭐였죠? 이산 확률 분포에서 x, fx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0 곱하기 x가 0일 확률, 1 곱하기 1일 확률. 1일 확률 얼마죠? p.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분산 구하기 위해서 이 x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0일 제곱 px가 0일 확률 플러스 1일 제곱 x가 1일 확률을 하는 겁니다. 역시 p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해보면 p-p 완전 제곱이 되고요. p로 묶으면 1-p 곱하기 1-p, 1-p가 바로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 pq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의 평균은 p, 분산은 pq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분산에서 보면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확률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라 그랬죠? 확률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친구들 간에도 우리가 관계할 때 그렇잖아요. 반반인 거. 그게 제일 나빠요. 0.5가 가장 나쁩니다. 그럼 0.5일 때 분산 어떻게 돼요? 0.5 곱하기 0.5예요. 분산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분산이요, 한 9대1. 예를 들면 제가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0.9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0.1이다. 그럼 그때의 분산은 0.09입니다. 분산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P가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지게 되면 분산은 작아져요. 그런데 제일 나쁜 거 뭐겠어요? 50%예요. 반반. 그래서 그때가 분산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3분의 1인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앞면이 나오면 성공, 뒷면이 나오면 실패라고 합니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확률이 다르죠. 성공 확률 3분의 1, 실패 확률 3분의 2.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PMF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분산은 그냥 성공 확률이라고 했죠. 3분의 1이 되겠고요. 분산은 PQ가 되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9분의 2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항 분포 중에서 딱 한 번 하는 분포를 뭐라 그런다? 베르누이 분포.
그런데 이 시험을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의 특수한 경우이나 딱 시행이 한 번인, 시행이 n번일 수도 있겠죠. 여러 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의 시행을 합니다. 3번. 동전을 던져서 3번 던졌는데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라고 보겠습니다. 모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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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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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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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이렇게 총 8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각각의 확률 분포에서 보면요. 자, 요 xi가 1,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했을 때 모두 실패할 확률이죠. 네. 이게 모두 실패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각각의 시행에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일 때는 각각을 이렇게 곱해서 결정한다. 이 실패 확률이 모두 3분의 2였죠. 그래서 3분의 2의 3승이 바로 실패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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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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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모두 확률 같겠죠? 이거 뭡니까?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실패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실패.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실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3승. 이게 다시는 어떻게 쓸 수 있죠? 3 곱하기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제곱이라 쓸 수 있죠. 이것을 일반에서 쓴다면요, 어떻게 쓸까요? 3 콤비네이션 1, 즉 좀 일반에서 써보겠습니다. n 콤비네이션 r, p의 r승, q의 n-r승으로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한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실패일 때 나타난 결과는 다 똑같죠? 예, 똑같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두 번인 경우는 이제 성공이 2번, 실패가 1번이 되겠죠? 역시 요거는 3 콤비네이션 1, 세 번 중에 한 번 성공이었으면 여기는 3 콤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겠고요. 여기 3 콤비네이션 3이 붙겠죠? 모두 다 성공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본 겁니다. 모두 실패했을 때, 한 번 성공했을 때, 2번 성공했을 때, 3번 성공했을 때, 그것을 일반화해 놓은 것이 P가 X가 X일 값을 가질 때 3 콤비네이션 X, 3분의 1 X승, 3분의 2의 3-X승,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항 분포. 여러분들 n번의 시행을 했을 때 x번 또는 r번에 실패가 성공이 있다. 그럼 성공이 r번이니까 실패는 n-x 또 n-r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예요. 자, 이 xi가 우리 각각의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펙테이션의 각각의 합은 서로 이렇게 각각을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더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때 기대값은 1이 나오겠습니다. 분산은 뭐죠? 분산은 PQ였습니다. 각각의 분산은 PQ고요. 분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독립일 때 분산의 성질은 각각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 9분의 2가 몇 개 있죠? 3개 있어서 3분의 2로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항분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tilde 이렇게 물결표 치고요. 바이노미알이고요. 이때 들어가는 모수는 파라미터는 뭐예요? n과 p가 되는 겁니다. 요 n이 의미하는 게 바로 시행 횟수라 그랬고요. 요것이 성공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확률 질량 함수가 보시는 바와 같고 바로 이항 분포 중에서 요 n이 1인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 각각의 한 번씩은 다들 베르누이 시행을 그랬죠. 바로 1P가 됩니다.
그래서 x가 np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각각 베르누이 시행의 반복이죠. 자, 이 x1 플러스 x2 플러스 xn이 의미하는 것이 베르누이 시행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평균과 분선은 모든 것의 expectation이니까 이게 PQ였지 않습니까? PQ로 갔죠? 아, 죄송합니다. P로 갔죠? P로 갔습니다. P로 같은데 그게 N개 있으니까 NP를 쓸 수 있겠고요. 분산은 이게 바로 모두 PQ가 되겠죠? 분산은 모두 PQ가 됩니다. 분산은 모두 PQ가. 근데 이게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총 N개가 있겠습니다. 분산은 NPQ.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NP가 되겠고요. 분산은 NPQ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부터 4까지 적힌 4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4면체를 5회 던진다고 해요. 자, 반복 횟수 얼마? 5.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1이 나올 횟수를 x라 봅니다. 자, 4면체 1, 2, 3, 4 중에 1이 나올 확률 얼마일까요? 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제가 특별히 이항분포라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의 상황은 x는 따르는데 바이노미얼을 따르고 그때 시행은 5번인데 각각의 성공 확률은 4분의 1이구나 하는 것, 이것만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입니다. 이항분포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뭡니까? 자, n 콤비네이션 x예요. 5 콤비네이션 x, 성공 확률 4분의 1, 또 0.25의 x승, 여기는 1-p, 0.75의 n-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갖는 경우가 자, 몇 번까지 갔죠? 5번까지. 왜? 5회 우리가 던졌기 때문에 각각의 성공이 4분의 1, 실패가 4분의 3일 확률로 PMF를 보시는 것처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면이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나올 확률이죠? 그런데 앞면이 5번의 시행 중에 맨 처음에 한 번 나오고 다 실패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나오고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나오고 실패, 네 번째 나오고 실패, 계속 실패하다 마지막 성공하는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즉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5 콤비네이션 1이죠. 여기에 그냥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0.25에 0.75, 여기 한 번의 성공이죠. 4번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약 39.55%. 즉 4면체를 던져서 5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은 39.55%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좀 바꿔서 많아야 한 번이래요. 많아야 한 번이니까 1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한 번 나올 확률이 되겠죠. 5 콤비네이션 0, 0.75의 5승 모두 실패만 있겠고, 그다음 위에서 구한 대로 하면 약 63%. 자, 우리가 5번 던졌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한 번 정도 나올 확률은 약 63%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P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확률이죠. 성공 확률이 이렇게 50% 가운데라고 하면요, 그때 값은 이렇게, 아무래도 가운데 값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10번을 던지면 5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실패 확률이 작으면 말이죠, 당연히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오른쪽 갈수록 꼬리가 길 것 같고요. 성공률이 크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 가겠죠. 더 많은 횟수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0.5가 되면 대칭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0.5보다 작거나 크면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칭이 아닌 분포를 가질 수 있겠다. 자, 확률 변수, 우리 y가 n분의 x는 성공 비율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때 표본 비율이라 하고 평균과 분산 똑같이 P와 n분의 PQ를 연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샘플링 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항분포의 성질을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면 y는 성공률 p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성공률에 근접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1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성공 확률 얼마죠? 6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 던진다고 해서 1이 반드시 한번 나올까요? 60번 던지사 10번 나올까요? 600번이면 100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6,000번, 6만 번, 60만 번, 600만 번, 6천만 번, 6억 번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확률이 6분의 1에 근접해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두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항분포에서 x가 있고요. 바이노미얼 m과 p, 시행횟수가 다르죠. 성공 확률은 같습니다. y는 시행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 p인 이런 이항분포를 다룰 때 어떻게 된다? 각각의 합은 바이노미얼 m 플러스 n. 성공 확률 같죠? 성공 확률 그대로인 채로 m 플러스 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증명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1학년에서는 굳이 숙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오지선다로 주어진 두 종류의 문제에서 임의로 답안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A형 문제지로 가고요. 10문제를 풀고요. 여학생은 B형 문제로 5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문제지가 서로 다르네요. 자, 남학생이 정답을 선정한 문제의 수를 X. 그러니까 정답 개수죠. 여학생은 Y로 보겠습니다. 자, 이때 15문제, 남학생 10개, 여학생 15개 풀었어요. 남녀가 합쳐서 15문제 풀었는데 그때 정답 개수, 평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지선다예요. 자, 우리가 랜덤하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 정답이 될 확률은 5분의 2, 5분의 1, 0.2가 됩니다. 성공 확률 5분의 1이죠. 그렇다면 남학생, X는 남학생인데 그때 바이노미에 따르고 10개의 문제를 풀 거고요. 성공 확률이 되겠고 여학생은 5문제를 풀 건데 그중 성공 확률은 0.2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 X 플러스 Y가 자체가 뭘 따른다? 바이노미를 따르고 성공 확률은 동일하니까 20%, 0.2 오면 되겠고요. 요 시행횟수를 모두 더해서 와도 무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균은 뭡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죠? 시행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시행횟수 15번 하는데 각각의 성공 확률이 0.2이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은 3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문제 중에서 두 학생이 적어도 5문제 이상 정답을 하는 확률, 즉 5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X가 5 이상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자, 5문제부터 이거 어디까지 구하는 거죠? 15문제까지예요. 즉 X가 5부터 15까지입니다. 15 콤비네이션 X 정답률 5분의 1에 X승 5분의 4의 15-X승. 이 연산해도 돼요. 네. 5부터 쭉 다 더해가도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이항 누적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저 부록에 보시면요, 누적 분포표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분포표를 참고해서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493페이지입니다. 교재 여기 보시나요? 493페이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493페이지 보시면 분포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포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항 누적 분포표 잘 보이시나요? 이항 누적 분포표. 이 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이렇게 해야겠네요. 분포표를 보셔서 연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 연수 문제 보시면요. 자, 1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의 누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이 15일 때, 자, 맨 왼쪽 열이요, 시행 횟수거든요. 시행 횟수 n이 15일 때, 여기 있네요. 예. 496페이지, 우리 교재 496페이지 있고요. 자, 그때 성공 확률이 우리 얼마였죠? 0.2였습니다. 요 위에 성공 확률이 있어요. 0.2. 근데 우리가 1부터 0부터 4까지의 누적 확률 읽어보면요, 0.8358이 됩니다. 0.8358. 그래서 1에서 0.8358을 뺀 것이 바로 0.164 이렇게 표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연산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연산이 15 콤비네이션 5,
15 콤비네이션 6, 7, 8, 9, 10, 11, 12, 13, 15까지 다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적 분모표가 있으면 전체 확률에서 4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와 다른 초기하 분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하 분포 하이퍼지오메트릭 있죠? n개의 총 개수 중에 m개의 성공 개수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n개 추출하는 그런 문제예요. n분의 m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공 확률이 일정하다라고 하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말이죠. 평균과 분산이 이항 분포에 근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하 분포에서 p가 일정하고 샘플이 크면 우린 이항 분포로 근사화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 75개 있고요. 파란 공 1425개가 있대요. 총 공은 몇 개 있나요? 총 공은 1500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총 500개의 공이 있고요. 자, 이때 10개의 공을 임의로 뽑아낸다고 합니다. 10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해서 빨간 공이 2개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 정확히 무슨 문제입니까? 초기분포 문제예요. 총 1500개 있는데 그 중에 성공한 놈은 75개가 있고 우리 몇 번 할 겁니까? 10번 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n개 중에 m개가 있는데 즉 1500개 중에 75개가 있는데 이게 그럼 뭐야? 성공 확률이죠. 이것은 x는 바이노미알 np 시행 횟수 성공 확률로 가져가도 된다. 결국은 근사화된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개 있을 확률 어떻게 구해요? 딱 2개 있을 확률 한 번에 구해도 돼요. 10 콤비네이션 2 성공 확률 얼마죠? 0.05의 제곱 0.95의 8승을 하고 나면 0.0746 이렇게 되겠고요. 연산하기 귀찮다. 이런 콤비네이션이나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 분포표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 브록에서 보시면 그때 2 누적해서 1 누적을 빼주면 되겠죠. 0.0746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안 풀고 뭘로 풀어? 원래는 정확하게는 초기하 분포예요. 그럼 초기하 분포 풀어도 되냐? 되죠, 당연히. 초기하 분포 문제는 근데 보세요. 1500 콤비네이션 10, 75 콤비네이션 2, 1425 콤비네이션 8. 연산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연산이 복잡해서 우리는 초기하 분포를 풀어도 되지만 이항 분포로 근사화해서 풀기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항 분포를 쭉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분포, 나머지 이상확률 분포를 다루도록 하죠.